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변제 계획 안대로 변제금을 잘 납부한 다음에 면책 결정을 받죠. 그래서 자신이 변제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는 이 면책 결정을 통해서 전부 탕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변제율이 10%이건 또는 90%이건 자신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 못 갚은 빚은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등재된 모든 채권이 다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으면 빚이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법률에 따라서 면책을 받지 못하는 채권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채무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았다고 해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에 관한 법률 제 625조 2항을 보면요.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채권을 쭉 규정하고 있죠. 이 중에 세금도 있는데 세금의 경우에는 우선 변제가 인정되죠. 그래서 크게 신경 쓸 건 없고요. 자, 실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 미지급 채권이고요. 둘째는 채무자가 고의로 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죠. 그리고 셋째는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채권입니다. 자, 이러한 채권들은 개인회생 변제 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완료하고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아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전 배우자가 나를 상대로 과거에 양육비 미지급 채권을 청구한다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이 양육비 채권을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나중에 면책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회생으로 변제받지 못하고 남은 양육비 채무는 나중에 전부 갚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고의로 범한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대출을 받고 변제를 못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나중에 이 대출이 사기 대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대출 채권은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면책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 갚지 못한 나머지 빚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이것도 문제인데요. 실무에서 이 비면책 채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교통사고와 연관된 채권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보험회사가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죠. 물론 단순 물적 피해로 끝났다면 이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보험회사의 구상채권이라 하더라도 면책이 다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에 이르는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 배상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무면허나 음주운전 같은 그런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라고 하면 이게 아주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채무자분들 중에는 다른 빚은 전혀 없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비면책 채권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자, 과연 비면책 채권이 일반 채권보다 비중이 훨씬 더 많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죠. 자, 정답은 가능합니다. 자, 심지어 비면책 채권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요. 법원도 이런 경우에 신청을 받아줍니다. 자, 왜냐하면 비록 채무자의 회생 채권이 비면책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손해볼 게 없죠. 채권자는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다 받은 다음에 차후에 비면책 채권임을 다시 주장해서 다시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이 개인회생 절차가 유익한데요. 자,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채무자는 압류집행 위험에서 벗어나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실익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비면책 채권이 5천만 원,
일반 채권이 2천만 원 이렇게 비면책 채권 비중이 훨씬 큰 분들도 있고요. 아예 비면책 채권만을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채무자들도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그러한 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결정을 내어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